안세영 선수는 탁월한 실력으로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동안의 영광 이면에 가려졌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배드민턴 선수들 사이에서조차 안세영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우선 한 네티즌의 증언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는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심지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성과가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서 질투와 불만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안세영 선수는 팀 내에서 외롭게 활동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갈등으로 안세영 선수에게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은 안세영 선수가 주로 단식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식 경기가 메달을 휩쓸어왔고 그로 인해 복식 선수들이 더 많은 주목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복식에서는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추며 메달을 따내기에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되죠.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단식에서 홀로 메달을 따면서 그 영광을 오롯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선수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표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 대표팀이 이 부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에 따르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대표팀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안세영 선수의 건강과 선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그녀가 대표팀에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드민턴 협회장인 김택규 씨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택규 협회장은 안세영 선수의 부상에 대해 협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올림픽 전 유럽 전지훈련에 1,500만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는 여전히 대표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원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상 진단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첫 검진에서 오진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협회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협회 측은 첫 진단에서 어떤 부분이 오진이었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안세영 선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협회의 대응이 충분히 신속하고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수와 협회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는 국가대표로서 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조건은 선수의 나이가 여자만 27세, 남자만 2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 자격으로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수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과 문제들은 안세영 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배드민턴 협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정경은 전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경은 선수는 리그전 성적과 심사위원 평가가 50%씩 반영되는 선발 시스템에서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선수가 심사위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협회의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정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배드민턴 협회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이용대 선수가 자격 정지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데 이용대 선수는 3차례 도핑 테스트에 응하지 못해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탓이었죠. 이용대 선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고 이는 협회의 행정 처리 능력에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고 안세영 선수 역시 이러한 불신 속에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부상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협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 실수 이상의 문제를 시사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여러 번 내부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가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앞서 언급했듯이 안세영 선수의 불만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배드민턴 협회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그동안 묵인되어 온 여러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단지 안세영 선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전체 배드민턴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특히 인터뷰와 SNS를 통해 협회와 대표팀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단식과 복식이 엄연히 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이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는 단식 선수로서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훈련 방식과 지원이 필요했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식 선수들은 개개인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훈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선수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는 대표팀의 방식이 그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또한 안세영 선수는 복식 선수들에 비해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복식 경기가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협회의 지원 역시 자연스럽게 복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치료와 훈련에 있어서도 복식 선수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했으며 단식 선수로서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는 협회와 대표팀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그녀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배드민턴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녀가 은퇴를 암시하며 밝힌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서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은퇴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단지 부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협회와 대표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언이 은퇴 선언이 아니라 선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어 왔을까요? 안세영 선수는 그 원인으로 배드민턴 협회의 낡은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대표팀의 운영 방식이 과거의 성공의 안주에 변화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훈련 방식과 지원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해외의 경쟁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표팀의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즈인과 천 위페이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전담 트레이너와 코치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받기 위함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는 이런 지원이 부족했고 안세영 선수는 이러한 차이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여러 차례 개인 트레이너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도 대표팀의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여러 번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시도했지만
협회와 대표팀의 무관심과 낡은 시스템이 결국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 인터뷰와 SNS를 통해 자신이 느낀 불만과 실망감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에 대해 배드민턴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용기를 지지하며 협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배드민턴계의 선배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방수연 선수는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비판하며 그녀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수연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안고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안세영 선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협회가 문제라면 이를 개선해야겠지만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기쁜 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쉽고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협회는 기존의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도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난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종목들에서도 선수 관리와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걸고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배드민턴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녀가 불이익 없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앞으로도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